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첫 주말 포근한 날씨 속에 홍성군에서 열린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도심 공원에는 마지막 단풍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특별 제작한 거대한 풍차 모양 화덕 10대가 쉼없이 돌아갑니다. 식욕을 자극하는 숯불구이 냄새가 행사장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은 이른 시간부터 찾아와 바비큐를 즐깁니다. 통돼지구이를 비롯해 거대한 화덕에서는 닭 500마리가 동시에 구워지며 사람들의 시각과 미각을 사로잡습니다. 홍성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손잡고 개막한 2023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사흘 동안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홍주 읍성으로 몰렸습니다. 아침에는 좀 비 온다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좀 걱정이 됐는데 좀 일찍 비도 그치고 해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도 워낙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같고 사람들 많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바비큐 코너마다 늘어선 긴 줄. 한참을 기다려 맛있게 잘 익은 고기를 받아듭니다. 모처럼 야외에서 가족과 함께, 친구, 연인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다 보니 맛은 배가 됩니다. 이번 페스티벌 인파의 70% 이상은 외지 관광객. 페스티벌 덕분에 장항선 열차와 고속버스가 매진되고 숙박업소 예약까지 완료되며 그야말로 흥행 돌풍입니다. 유명 유튜버들도 보고 하니까 너무 재밌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홍성시가 좀 조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바베큐 축제가 된 것 같아서 재미있고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 바람이 한 번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 마지막 단풍 구경을 위해 시민들은 도심 속 공원을 찾았습니다. 어느새 황금색으로 변해버린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가을을 만끽합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가족들과 산책도 하며 가을을 즐깁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 바람도 불고 날씨도 좋고 해서 마지막 단풍 구경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11월임에도 불구하고 20도를 넘는 푹한 날씨 속에 사람들은 가을의 끝자락을 추억으로 채웁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59조 원에 이르는 정부 세수 부족 사태로 지자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충청권 지자체들도 강제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허리띠를 졸라매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민 기자입니다. 바이오헬스와 로봇 등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대전 테크노파크는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조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체육시설과 환경시설 등을 관리하는 대전시설관리공단 역시 내년 예산에서 190억 원가량을 줄여야 해 노후시설 개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도 내년 국비 지원이 차질을 빚으면서 일부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모두 지역 경제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들인데 정부의 세수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탓입니다. 강제로 예산 구조 조정에 나서야 하는 건데 대전시에서만 최소 1,500억 원 이상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충청권 지자체 상당수가 여유 자금이 소진된 상황에서 내년 예산 마련은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충남도와 서산시, 아산시, 서천군과 청양군 등은 지난해 결산 대비 올해는 여유 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대전은 충남보다 여유가 있지만 중구는 여유 자금의 70% 이상을 소진했고 동구 역시 60%대를 보이고 있고 유성구도 절반 이상을 이미 썼습니다. 당장 11월엔 내년 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예산을 조정하기가 어려워 고민이 깊습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들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대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꼭 필요한 사업들, 또 서민 경제, 또 민생 경제, 복지 이런 예산들이 강제로 삭감될 경우 대전 시민들의 삶이 또 저하가 될 수밖에 없고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충청권 지자체들의 재정 위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사업 위축은 물론 지역 경제 위축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공주시 우성면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북공주 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와 SUV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로 60대 여성과 20대 남성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로 정체로 앞선 차들이 서행하던 중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아산시 장존동의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트렁크 안에 배터리에서 연기가 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1시쯤 금산군 추보면의 한 트레일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2개 동 600제곱미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달리기 하기 좋은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 마라톤 대회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달려야 하는 마라톤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부상 대책이 없으면 발목 관절에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김종혁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발목 부상 원인과 예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가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장시간 달리며 체력과 전신 근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 체중의 3배 이상의 무게를 견디는 발목은 마라톤을 할 때 체중의 최대 6배까지 부담해야 해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발목 부상 중엔 흔히 발목을 접질렀다고 말하는 발목 염좌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발목 인대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는데 1, 2단계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부분 파열된 상태로 재활 운동 등을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대가 완전 파열된 염좌 3단계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심한 붓기 등으로 인해 걷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인대가 이제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작은 섬유들이 파열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관절의 연골이라든지 그런 구조물들이 추가적으로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염좌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일상에서도 계속 발목을 다치는 만성 염좌나 심한 경우 관절염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고정을 하고 약을 투약을 한다든지 얼음찜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치료를 하셔야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라톤을 하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테이핑이나 보호대 등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힘줄이나 인대가 뻣뻣해지지 않도록 따뜻한 팩 등으로 찜질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뛸 수 있는 거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무리하지 않은 코스를 선택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김종규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호 판사는 산부인과에서 고가의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상담실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험 설계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천안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A씨는 직장 동료 B씨를 끌어들여 함께 고강도 집약적 초음파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했으며 보험 설계사 C씨는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보험 가입자를 모아 A씨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90차례에 걸쳐 진단서를 허위 발급해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7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보험 설계는 보험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적극하다며 법정 구속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C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태안군 근흥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배선원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2시쯤 이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미래상에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 오는 7일 지방자치회관에서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향후 20년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입니다. 공청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 절차 없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면 되며 현장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 팩스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